제가 29년 지역 언론을 하면서, 지역신문을 하면서 그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몇 가지 부분,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 공유 프로젝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그것이 지역 언론에 있어서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지역 신문들은 신문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벅차죠. 신문사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벅차고 우리나라 어떤 지역 신문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투데이는 신문 만드는 본연의 사업 이외에 본연의 그 역할 이외에 공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일례로 뭐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이제 신입 그 사원을 뽑을 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되면 신문 만드는 거 외에 그리고 네가 신문사에서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 외에 30% 정도를 공유 프로젝트를 하는 데에 활동을 해야 된다. 처음부터 그건 알고 입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공유 프로젝트 바빠 죽겠는데 뭐 신문 하는 것도 힘든데 왜 이걸 하느냐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입사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원주투데이가 공유 프로젝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심인가의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지역 언론을 지역 신문을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이제 어떤 꿈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역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원주에서 원주 시민 대다수가 보는 그런 지역 언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29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꿈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주 시민 대다수가 보는 신문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지역 신문 중에서 유료 구독자 수가 가장 많은 신문이 저희 원주투데이 신문입니다. 오늘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신문사 운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가장 많은 시간은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은 올해로 이제 21년째 이제 하고 있습니다. 좀 이걸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잠깐 에피소드를 좀 얘기를 하면, 원주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사서한 친구가 제 대학교 후배였어요. 제가 대학신문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대학신문사의 후배였었는데, 만나서 우연히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이런 이제 한도시 한 책이 원시티 원북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사석에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이제, 책 한 권을 정해서 시민들이 함께 읽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저는 책 읽기가 지역신문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지역신문이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신문이 다 어렵죠. 왜냐하면 읽는 문화가 지금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출판업계나 이런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읽는 문화가 지금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을 읽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결국 읽는 문화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러면 지역신문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주도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주가 지금 한 50만 정도 되죠. 원주가 지금 36만인데, 제가 원래가 원주가 고향이 아닙니다.
29년 전에 지역신문 때문에 원주를 오게 됐는데 그때 당시 원주시 인구가 15만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이제 비약적으로 막 도시가 계속 인구가 이제 성장을 해 갔죠. 그 인구가 성장을 하면서 그 좋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근데 지역신문은 기본적으로 공동체가 잘 유지될 때 지역신문의 존재 의미가 있고 지역신문의 역할이 커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편집장님은 기회가 되면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지역 공동체 신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란 거. 보셨어요? 그걸 쓴 저자한테 이제 우리가 미국에 연수를 갔다가 한번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인구 유입이 활발한 도시에서의 지역신문, 지역 언론을 하려면 다른 도시와 달리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신문 열심히 만드는 건 다른 모든 언론이 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의식,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활동,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신문을 봐야 할 이유는 이곳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지역 신문을 볼 거 아니에요. 이래서 뭐 지금 현재로 보지 않아도 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주 시민들의 대다수는 거주의 목적으로 여기 와 들어와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지역 신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난 파주에 살 게 아니야. 그냥 집값이 서울보다 싸가지고 여기 왔어. 라는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이곳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냥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지역이 보이면 지역신문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이제, 맞아. 근데 원주도 계속 인구가 막 늘어나면서 점점 더 외지 인구 유입이 더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토착민보다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동체 운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운동에 관심을 갖던 차에 한도시 한채 읽기 운동 얘기를 딱 듣고, 이거다. 두 가지에서 제가 이거다라고 얘기를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은 책 읽는 부분에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평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서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사설도 여러 번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하지만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그리고 도서관은 수없이 책 읽는 운동을 했어요.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거꾸로 독서율은 계속 떨어져 왔죠. 뭐가 문제일까? 정부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도서관이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책 읽는 문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책을 강제하기 어려운데 한 책 읽기를 하면 조금 강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나 지금이나 원주투데이 구독률은 오히려 지금 더 떨어졌죠. 예전에는 거의 그 가구 수의 10% 정도가 보던 신문이 지금 인구가 막 빠르게 늘어나니까 지금은 한 5% 정도로 이제 구독률을 갖고 있죠. 그러면 구독하지 않은 나머지의 사람들은 원주투데이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모른다는 얘기는 구독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접점을 찾은 게, 한 책을 통해서 우리를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도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하고 원주투데이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사실은 이제 도서관 운동이거든요. 미국에서 시작을 할 땐 도서관 운동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도서관 운동으로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수없는 책 읽기 그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구독률, 독서율은 계속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민간운동으로 가자. 도서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언론,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운동을 펼쳐가는 것으로 하자. 그래갖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그 다음에 그 공공도서관,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 세 군데서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요 화면에 있는 책은 이제 올해 원주 시민들이 함께 읽자라고 해서 선정된 그 선정 도서입니다. 막소니 두부라고. 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 원주 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이었어요. 저는 이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정말 무진장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정말로 불가능한 얘기지만 원주 시민 모두가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 이건 세계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이죠.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그 꿈을 갖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니까 이 운동에 많은 열정과 에너지를 쏟게 됐죠. 그 밑에 이제 한채 읽기 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는데 아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처음에 이제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된 거는 시카고에서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을 선정해서 그게 이제 인권과 관련된, 인종차별과 관련된 책인데 그걸 많은 시민들이 읽다 보니까 그 도시가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인종차별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에 서산시가 공공도서관 운동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이듬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죠. 서산과 우리가 다른 건 거기는 공공도서관 운동으로 한 거예요. 관주도 운동으로 한 거고 우리는 민간 운동으로 한 거죠. 뒤쪽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기다 제가 나왔구나.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원주의 이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벤치마킹 해간 도시는 50여 개 도시가 됩니다. 수많은 도시에서 원주로 왔어요. 왜냐하면 원주가 이 한 책 읽기 운동이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원주만큼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언론이 함께 해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지역사회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역사회 담론을 끊임없이 책 읽는 분위기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되지. 아까 해서 서산처럼 공공도서관 뭐 다른 어디에서 공공도서관에서 이 운동을 벤치마킹하면 그냥 도서관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확산이 안 되는 거죠. 확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운동으로 하고 특히나 이제 원주투데이의 노력이 상당히 컸죠. 이 운동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래서 뭐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1년째 제가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본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21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운동에 목을 매는 사람이 제가 가장 많은 거죠. 이 운동에 목을 맨 사람이. 목을 맸다고 하면 제가 어떤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한번 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자세한 얘기를 드리고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첫 해에 어떻게 시민들이 읽게 해야 될 거니, 이 한 권의 책을.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가 있죠. 읍면동 단위로 통장 협의회, 이장 협의회 있잖아요. 1년,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원주가 25개 읍면동인데 25개 읍면동을 제가 저녁마다 다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미리 전화해서 동장한테 전화해서 나 5분만 시간 달라. 그리고 이제 책을 만약에 거기 동장님이 몇 분이에요? 20분이다. 20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거 정말 한 2시간, 3시간 보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보셔라. 그리고 3주 정도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하고 동사무소에다 갔다가 반납을 하셔라.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연간 그냥 웬만한 모임 있는 데 보면 책 들고 가서 이거 하는 거 무슨 책 파는 사람 같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체 책 읽기 운동에 주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읍면동 가서 그러면 이제 일단은 겉으로는 뭐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원주투데이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해가지고 책 전부 다 들고 이렇게 딱 써서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이 기념 촬영한 공동체 책 읽기에 동참한 사람들의 사진을 매주 20장씩 거의 연간으로 따지면 한 30주 신문에다가 낸 거야. 전면이 항상 그거야. 항상. 그렇지, 전면이 20장이 들어가니까. 한 면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가족끼리도 만들어 그 부모와 자녀가 읽겠다면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동참하겠다. 가족 사진도 들어가고 어떤 데서는 병원에 간호사들하고 의사하고 같이 해서 찍은 사진 들어가고 뭐 경찰서 뭐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맨 우리가 가서 찍기도 하고 당신들 찍기면 우리 기자를 불러라. 그러면 가서 찍겠다. 아니면 당신들 찍어서 보내라. 저희가 1년에 50주 발행되는데 그 중에 한 30주를 매주 한 면은 무조건 내가 한 책 읽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단체 사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원주도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 거예요. 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자, 신문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사람들은 사진 전부 다 봅니다. 야, 누구나, 야, 우리도 해, 우리도 해. 우리도 해자,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책 같이 읽은 다음 책 갖다 드리고, 그냥 촬영 그럼 또 이제 해. 초기에 한 3년은 제가 정말 완전히 그 미친놈처럼 여기다 한 거예요. 1년 내내 이 지금 앞에 했던 그 광고는 우리가 내보내는 거예요. 올해 함께 읽을 책. 그 다음 곳곳에 포스터 붙이고, 원주 시민 모두가 함께 읽을 책 올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도서관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 별로 관심을 안 갖다가 그 공공도서관은 당연히 같이 했으니까 관심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이제 다른 도서관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죠. 다시 또 얘기를 이제 그냥 노멀하게 한쪽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한책 읽기 원주의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의 개요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추진 주체는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운동본부입니다. 운동본부에서 이제 하는데 운동본부의 운영위원회라는 조직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주투데이,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작은도서관협의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 등 11개 그 기관단체가 같이 공동 주체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이제 도서 선정에 대한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연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걸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예산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합니다. 다시 좀 돌아가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디서 우리가 뭐 돈을 지원받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가장 필요한 게 책값이었어요. 왜냐하면 공동체 책 읽기를 하려면 그 책을 여러 권 있어야 되잖아요. 같은 책이. 그래갖고 제가 그 책 기증 운동을 같이 펼쳤습니다. 기업체나 이런 데다가 당신들이 책을 만약에 20권 기증하면 책 뒤에다가 어느 기업체 기증 도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협찬 받는 거를 했죠. 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시의회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런 걸 어디서 예산을,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원해 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3년 차부터 지원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뭐 예산 이런 거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해다가 옆에서 보니까, 의미 있고 대단해 보이니까 이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연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회는 이제 매월 한 번씩 열리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 9회 정도 이렇게 모여요.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원주투데이는 끊임없이 이제 한 책에 대한 선정도서 한 책 읽기 운동에 대한 것을 홍보하고 지역사회 관심을 끌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공공도서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뒤쪽에 가서 좀 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청은 한 책 읽기 운동을 학교들이 각 학교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이 조직도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지금 무슨 과인지는 제가 교육과 쪽이겠죠. 거기 가면 아이의 업무 분장에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담당이 있다고? 예, 교육청 업무 분장표에 한 책 읽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대환영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청도 어차피 독서를 이제 권장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 책 읽기 해가지고 우리가 책도 제공해주고, 막 또 만약에 독서 토론한다 그러면 거기에 토론 강사도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초창기에 제가 이제 2년 차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교육장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관내 초중학교 교감들을 전부 다 교감 회의하는 날 제가 가서 설명한 거예요. 하고 교육청 문 앞에서 전부 다 책 한 권씩 들고 교감들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들이 전부 다 기념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그 운동을 학교 내에서 펼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매년 이제 한 책 읽기 도서 선정이 좀 늦어지면 학교 쪽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우리 도서 구입비가 나와서 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 책은 몇 권을 이제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게 안 와갖고 지금 도서 구입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책인지 빨리 정해라 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모든 학급들이 선정도서는 기본적으로 학급 도서로 구매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학급이 같이 돌려 읽으면서 하나의 학급 내에서 독서 토론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학급 학생 수만큼 책을 대여를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생물교육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전국 조직, 전국 단체인데 원주에 본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립한 사람이 이제 원주에 있던 교사인데, 여기가 주로 하는 게 독서 토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서 토론과 관련된 것은 이쪽에서 이제 주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이 원주에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별로 이제 또 그런 이제 선정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전체적인 공동체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주관하고 예산 집행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궁금해요. 우리는 이제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도서선정위원회 1년간 하는 게 다음 해의 책을 선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8개월 정도 활동을 합니다. 이제 지금 시작을 했어요. 내년도 책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에 한 5차례 정도 회의를 해요. 처음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서 선정위원들이 각자 5권씩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이제 추천 도서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집한 책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치읽기 운동의 도서 선정의 원칙이 있는데 그거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책으로 50권 정도를 추립니다. 그럼 이제 50권을 놓고 도서 선정위원들이 이제 이제 대충 보고 나름대로 이제 서평이나 이런 것도 보고 막 해가지고 1차 모임 때는 그거를 한 20권이나 25권 정도로 줄여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거의 책을 이분들이 다 읽습니다. 그 3차 모일 때 10권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5권으로 줄여요. 마지막 때는 5권을 놓고 토론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을 도서 이제 올해 다음에 읽을 책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도서 선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떤 도서를 선정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모든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자녀와 함께 책 읽기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이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이제 대부분의 도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교 정도 졸업하고 난 뒤에 성인인 사람들에게 당신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다수는 대학을 딱 졸업하는 순간부터 책과 떨어져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목을 한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책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1년에 요 책만이라도 한 번 읽어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책 읽기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이 부모가 자녀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책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사실 지금 많은 가정에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대화 단절입니다. 스마트폰 내지는 오락 게임으로 해가지고 부모하고는 아주 일상적인 밥 먹어서 뭐 먹거나 이런 정도의 외에는 얘기하지 않는 게 지금 우리 사회죠. 근데 책을 만일 같이 읽고, 저기 주인공 그게 재밌지. 어떤 일상의 주제가 아닌 걸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원주에 있는 학부모 모임 같은 데서도 제가 한번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아이 공부하라고 맨날 잔소리하고 글을 씌어도 애가 공부를 안 한다?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눈에 안 들어와도 책을 보는 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애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은근히 신경 쓰여서 들어가서 책상 머리에 앉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읽으려면 자녀가 우선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21년 동안 선정한 책 대다수는 동화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한 책 읽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동화는 안 읽었습니다. 그건 애들이 읽는 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책 읽기 운동 때문에 동화를 읽으면서 와, 이렇게 재밌는 게 어른이 돼서 읽는데도 동화가 무척 재밌더라고요. 제가 20권 중에서 한 10권 정도의 책은 선정된 다음에 책 딱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다 읽을 때까지 그냥 읽어버렸어요. 재밌어서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보통은 조금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다 읽는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굵은 걸로 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사파나 그림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뭔가 던져주는 메시지,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할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책이어야 된다. 그냥 재미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도서선정위원들이 매년 제가 이제 첫 모임 가질 때마다 가서 인사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선정위원들 자체도 그래요. 아니 꼭 그런 책이어야 되냐? 그럼 왜 꼭 한 권이어야 되냐? 두 권을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대화를 하려면 같은 책을 읽었어야지 대화가 되죠. 자, 책 읽기 합시다. 지금까지 다 했어요. 독서의 달 정해서 책 많이 읽읍시다. 근데 서로 다른 책을 읽었어. 대화가 되겠어요? 그 책에 대한. 그러니까 한 권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시티 원북운동의 중요한 것은 그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을 읽고 이야기해보자. 저희가 했던 공동체 책 읽기 이 운동의 이제 핵심 사업, 핵심 그 역할이죠. 공동체 책 읽기예요. 왜 그랬냐면 각자 읽어봅시다. 라고 해가지고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성인이 되고 나서 책과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읽게 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공동체 책 읽기 운동을 한 데다가 쏟아부은 에너지를 얘기를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어떤 한계동, 거기 원주 단계동인데, 단계동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 단계동에 그 아파트 단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섹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아파트에 전부 다 15층에다가 책 한 권을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구내 방송을 통해서 자, 이걸 읽고 그 다음에 14층으로 내려보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읽고 13층으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15층에다 전부 다 책을 공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주기적으로 이제 아파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으신 분은 밑에 층으로 내려보내 주세요. 그리고 뭐 1층까지 다 읽으신다면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뭐 또 안내문도 저기 엘리베이터에다가 이제 써 붙여 놓고 그렇게 한 2년 했습니다. 2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책을 정말 읽지 않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내려온 다음에 자기 집에서 계속 묵히는 거야. 안 내려보내는 거지. 안 내려보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건 중단을 했고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아예 매년 2개 아파트 정도를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그쪽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한채읽기 운동 동참하는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떤 이제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아파트 세대에다가 책을 그냥 동시에 투입을 해주고 그렇게 읽게 하고 거기서 그 독서 프로그램들을 아파트 내에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구수별로 책을 한 권씩 다 넣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 가구로 하기엔 우리가 책이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 정도를 이제 입주자 대표하고 이제 협의를 해요. 그래갖고 몇 권 정도를 해서 요번에 이렇게 하고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니까 뭐 거기선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추진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해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운트 되는 그 참여자 수를 보통 1년에 한 3, 4만 정도로 봅니다. 카운트 된다는 건 뭐냐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간 사람,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책 읽기 해가지고 제공해 줬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서점에서 지역 서점에서 판매된 수량, 뭐 등등,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대출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공동체 책 읽기 한 사람들 다 합치면 한 3, 4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의외로 이제 도서 선정을 해놓고 나면 서점에서 팔리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 책.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 주는 부가적으로 몇 명 정도가 달고 있는지 우리는 파악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한 5만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6만 도시에서 책 한 권을 5만 명 정도가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원주는 대단한 거다. 이렇게 저는 자랑을 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책을 선정을 하면 이제 원주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는 가면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동안 선정된 책들만 쭉 해있죠.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나 여기 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받지를 못하고 와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모든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카페에 가면 하도 오래돼갖고 제가 자료 사진 찾다 못 찾았는데 요만한 이제 한 책 읽기 운동 참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나무로 만든 팻말 같은 걸 우리가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선정 도서를 공급을 해줘요. 그럼 거기 이제 서가에 이제 한 책 읽기 이 책이 이렇게 꽂혀 있고 거기에 그 팻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네 책방 이런 데서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이제 선정 도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프로그램들만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선정도서 선포식을 합니다. 밑에 게 안 바뀌었구나. 이런. 죄송합니다. 선정도서 선포식은 이게 선정도서 선포식입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단체장들,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 이제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이제 하게 되면 메인이 이제 올해 원주 시민들이 읽을 책은 하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시의회는 매년 이 책이 선정되면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다 나눠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의 대화를 하는데 작가와의 대화는 뭔가 제가 하면서 오류가 생각하는데 작가와의 대화는 연간 한 2, 3회 정도 진행을 해요. 많은 경우에는 4회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작가하고 계속 이제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우리 운동본부가 주도하는 거는 주관해서 하는 건 1년에 2번인데 또 이제 개별 도서관에서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으로 뭘 하면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선정도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주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자기 책을 선정도서로 선정을 하면 작가는 무진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단 책이 엄청나게 팔려. 우리가 아예 운동본부에서 1000권에서 2000권, 예전에 2000권 사다가 지금 예산이 좀 부담이 있어서 1000권에서 1500권 정도를 사는데 그게 그냥 일시에 팔리잖아요. 그 다음에 각 도서관이 한 20, 30권씩 사잖아요. 지역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에서 주문해 들어오잖아요. 엄청나게 파는 데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원주에 몇 차례 오면서 어떻게 보면 팬층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진장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빠도 자기네가 원주에서 부르면 와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어떻게든 뺏어가지고 오고 정 안 되면 영상 편지로라도 해서 뭔가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이제 북콘서트를 하면 그냥 단순히 그냥 북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과 이제 부모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독서 토론대회가 굉장히 잘 성숙됐습니다. 보통 독서 토론대회 하면 한 60개, 70개 팀 정도가 참여를 해요.
물론 뭐 대부분은 학생팀이고 일반 팀은 뭐 한 대여섯 개 팀 정도만인데 이 독서 토론대는 하나의 그 어떤 형식을 갖춘 프로그램이고 만일에 이제 그 어떤 공동체에서 책을 읽고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독서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독서 토론 지도사를 그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대는 이제 뭐 매년 이제 한 차례씩 하고요. 그다음에 뭐 북 콘서트, 백자평 쓰기, 그 다음에 뭐 무슨 스티커 만들기, 뭐 등등 그 크고 작은 조그만 것들은 도서관별로 계속 해요. 연간. 그 다음에 뭐, 예? 아니요. 예. 요 사진은 작년이 저희가 20주년이었다 그랬잖아요. 20주년이어서 아주 대대적인 한번 그 이제 행사를 한번 기획을 했습니다. 2천만 원 드리는 행사인데 이건 제가 별도로 시에서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틀 동안 한 2,500명 정도 그 참여를 했었어요. 포럼도 하고 뭐 그 시민이 만드는 북토크 책과 함께 떠나는 북크닝 뭐 골든벨 백자평 리레이 뭐 각종 체험 행사 뭐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부서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2천만 원 드린 효과치고는 너무 사람도 많이 왔고 좋았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내년에도 기획하신다면 뭐 비슷한 거 기획하시나요? 기획하시면 저희가 올해 예산 범위 정도에선 지원해 드릴게요. 그래갖고 올해 지금 2천만 원 정도의 기획을 또 하려고 생각을 해요. 지원부서에서 만족한 거죠. 문화도시 관련된 부서였었는데. 자, 한 책 읽기 운동이 그 갖고 있는 매력.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만일에 그냥 책을 정하지 않고 그냥 독서를 우리가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로는 지금까지 한 개도 있었고 되지도 않고 근데 한 책 읽기로 하니까 우리 직원들만 해도 그래요. 처음에 지금 한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책 읽기 운동에는 당연히 우리 직원들 다 동참을 해야 되죠. 뭐 이제 책 이제 오면 이제 다 해갖고 나눠주고 일주일 후에 반납 해가지고 뭐 이거 뭐 한 2시간이면 읽어, 3시간이면 읽어, 그러니까 다 읽어. 그리고 자녀 있는데 한테는 책 2권 줘서 애들 읽게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침 책 읽기였어요. 그래서 한 10년, 12, 13년을 원주투데이는 아침 책 읽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시 반에 출근하거든요. 그러면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제 음악 틀어놓고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책 아무 책이나 갖다가 이제 9시까지는 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컴퓨터 화면도 못 켜게 하고 그리고 강제로 책 읽기를 한 거죠. 한 번 해다가 이렇게 와다 야 저기 누구 책 안 봐?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강제로 한 거예요. 점점점 이제 알아서들 재밌잖아요. 책은 사실 안 읽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고 읽고 나서 읽는 게 습관이 되면 재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이제 딱 돌아가면 내가 이렇게 보고 얘기 안 해도 봐요. 근데 놀라운 건요. 아침에 한 15분 정도 책 읽기, 10분 책 읽기 정도를 해서 1년 내내 하잖아요. 제가 보통 10권에서 11권 정도를 읽더라고요. 1년에. 근데 한 12, 13년 하다가 신입사원들이 몇 명 들어왔었어요. 근데 조금 그 불만들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도 아니고 뭐 아침에 뭐 그럴 거면 9시까지 출근시키지. 왜 8시 반까지 출근시켜가지고 뭐 강제로 스트레칭 시키고 책 보라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오만했어요. 그래 그러면 저기 직원 토론 해가지고 직원들이 만약에 원하면 없앨게. 근데 저는 당연히 기존 직원들이 다 이제 좋다라고 해갖고 이게 잘하는. 이제 합리적으로 내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없애는 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살려야 되는데. 한 책 읽기 운동을 이제 그렇게 이제 강제적이지만 이거 우리가 주최하는 건데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안 읽던 사람들이 책을 읽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들고 사진 찍은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잖아요. 그럼 또 보잖아요. 제가 굉장히 좀 감명 깊었던 게 지금 병원 명칭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장이 우연히 이걸 본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간호사가 6명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번 참여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사진을 같이 찍고 우리한테 보내오고 했는데 매번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책을 안 읽던 사람이 책을 읽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화, 이 운동은 이제 나누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책 읽기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독서 토론도 이제 하죠. 그 다음에 북토크, 작가와의 대화, 그 다음에 글쓰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냥 책을 읽고 나 혼자 소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하는 활동들이 1년 내내 진행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카고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전국 세계로 확산된 것을 원주에서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던져주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서 공론화할 수 있는, 일부러 사실은 해도 공론화가 잘 될까 말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니까 공론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어디 가서도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몇 년도에 선정된 책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숨 쉬는 도시 꾸리치바라는 책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꾸리치바는 생태 도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이 책, 그때 당시 원주는 아까 얘기했지만 비약적으로 인구가 막 이제 증가하면서 도시 개발이 막 이루어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급 단위 활동을 하면서 일부 학교에서 시장에게 편지 쓰기를 한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원주도 이렇게 좀 생태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정말 수십 통의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시장실에 갖다가 준 거야. 시장이 모른 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9월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개발 일변도의 도시정책들을 추진을 하다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원주는 앞으로 생태도시로 이제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문의 독자 투고든 아니면 어떤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건 이제 생태도시 또는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지역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나누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론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의 어떤 방향성을 만드는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한 책 읽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책 읽기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한 책 읽기 20년 동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얻었느냐.
원주 시민 독서율 조사를 2016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예산 뭐 한 2,500, 3,000 받아가지고 리서치 조사까지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때 갑자기 또 딴 데서 좀 우리가 협찬을 좀 받고 그래서 좀 예산적 여유가 있어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계속 펼치는데 뭔가 변화가 도시에 변화가 있나? 라고 해갖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그 폼에 똑같이 해갖고 원주 시민만 대상으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해에 우리나라 국민 독서율이 65%였습니다. 근데 원주시가 한길 리서치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해서 나온 통계는 70.2%였어요. 죄송합니다. 79.2%인데 이게 좀. 79%요? 79.2%인데 저 뒤에 저희 기사 나온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슨 뜻이죠? 죄송하지만 독서율 65%라는 게. 물어볼 때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1년 동안 책 한 권 이상을 읽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조사는 허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가 물어본다고 해요. 한 1년에 책 한 권을 읽으십니까? 그러면 쪽팔려서라도 읽습니다. 라고 얘기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만큼 안 읽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 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떨어져서 50%대에 있죠. 근데 이제 뭐, 여기에는 학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제 완전히 허수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허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좀 쪽팔려서라도 이제, 예. 지금 책 안 읽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잠깐 그거 한번 보고. 저희 신문사가 이제 크게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79.2%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칠기 운동 20년이 어떤 성과, 어떤 효과를 지역에서 거뒀느냐. 원주가 2019년도에 문학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저 설명드릴게요. 제가 6년 동안을 준비를 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었고, 원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추진위원회 위원장 6년 했고, 그 다음에 가입하고 나서 원주시 창의도시 위원회 운영위원장을 4년 했습니다. 제가 왜 창의도시에 관심을 가졌냐면,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각각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잠재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뜻을 가진 도시들의 연합이에요. 근데 이거 가입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입되어 있는 도시들이 전부 다 오케이를 해줘야 돼. 그래서 7개 분야가 있어요. 영화, 문학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창의도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는 문학 분야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거기에 문학 분야의 지역사회 갖고 있는 잠재력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한도시 한책일기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박경리 선생님. 그 다음에 그림책 도시. 원주의 그림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가 원주가 갖고 있는 문학적 잠재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학을 통해서 원주라는 도시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이제 신청서를 냈죠. 그런데서 2019년도에 한 번 낙방하고 2018년도에 낙방하고 2019년도에 가입됐어요. 이거는 거의 한 50%의 지분이 한도시 한칠기 운동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학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된 도시들 중에 어떤 선두적인 도시들이
스코틀랜드하고 영국 쪽에 있는데 그 도시들이 전부 다 원시티 원복 운동을 합니다. 우리 원주보다도 더 대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원주가 펼치고 있는 민간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한다라고 그 평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주가 이제 유네스코 문화분야 창의도시에 가입한 거죠. 그 다음에 재작년에 원주에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그 유치해서 개최가 됐었습니다. 대한민국 독서대전 유치하려면 보통 2수, 3수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원주가 이것도 한 번 낙방하고 두 번째 됐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출판협회가 주가 되거든요.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한 책 읽기 운동을 해서 책 판매하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원주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했어요. 마지막으로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원주에는 시립도서관이 정말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은 그 지금으로 보면 정말 굉장히 볼품없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한 13년 돼요. 그게 13년 만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퇴임한 삼선을 시장님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첫 해 취임을 이제 일기 취임을 해가지고 했을 때 강원 가명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제 선정도서 선포식 아까 그거 보셨죠? 선포식 그때 이제 야외에서 했었어요. 그거를 할 때 이제 왔습니다. 초청돼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운영위원장이니까 먼저 인사말을 하죠. 선포식이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가 빠르게 원주가 발전하고 그러면서 도시가 빠르면서 책을 읽지 않는 시민들이 많아지면 이 도시는 깡통 소리만 요란한 도시가 될 것이다. 각종 사회 문제가 난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사말을 했어요. 그래서 책 읽기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이 그 다음에 축사로 올라와가지고 그게 좀 심사가 뒤틀렸던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도서관을 언제 만들겠다. 처음에 공약상에 선거 공약상에도 없었던 얘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얘기를 이제 딱 이건 짐작이에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을 오로지 규모 큰 도서관을 지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도서관을 짓겠다고 확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규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에서 접근성 높은 도서관들을 곳곳에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낫다. 그 돈이면. 라고 해가지고 도서관 신축 계획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 나서 그 조그만 시립도서관을 이제 다른 시설로 쓰게 하고 새로 진 도서관도 굉장히 크고 멋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특화된 곳곳에 도서관들이 지금 6개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의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죠. 왜냐하면 시장이 그 자리에서 그런 공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시 전체가 독서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들을 요구하는 주민들 사이의 여론들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민간운동으로 시작한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도시 발전의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 숲 들어가서 한 35분 정도 본 것 같아요. 책을. 일단 폼 나잖아요. 일단 폼이 나고, 폼 나고, 제가 그 카톡으로 제 지인한테 보냈는데, 모닝커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어요. 셀카 하나 찍었어요. 네. 솔직히 좀 행복했어요. 저는 전자책도 좋고 다 좋은데 책은 사람에게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사실 책이 던져주는 메시지나 뭔가를 거기서 공부하든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 보는 것 그 시간만으로도 사람은 여유를 갖게 되고 사고의 능력을 키워주잖아요. 뭔가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냥 뭐 뚜렷한 목적이 없었어요. 뭐 볼만한 책이 없을까? 그래서 쭉 하다가 세계 석학들이 말하는 뭐 한국의 미래는 있나? 뭐 이렇게 미래 있는가? 뭐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언뜻 좀 눈길이 가요. 그래서 뜩 열어서 보니까 챕터에 한국 언론에 관련된 이야기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쭉 봤죠. 그 본 동안에 이제 보면서 내가 평상시 또 잊고 살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렇게 쫙 다시 떠오르고 그러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 책 읽기 운동을 해야 되겠니? 정부나 뭐 우리나라가 책 독서율이요. 세계 몇 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경제적으로는 탑 10 정도까지의 반열에 올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00위권 박입니다. 정말 이 부분을 근데 누구도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학교 할 때 너무 공부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어디 가서 다른 주제로 특강을 할 때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나?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우리는 솔직히 너무 피곤하잖아요. 이 전부 다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 갈라져가지고 우리 사회는 지금 피곤해요, 사는 게. 근데 왜 그러냐? 스스로 사고하지 않고 자기의 인기 영합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현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대화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가려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이런 독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고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국가적 아젠다에 저는 독서가 들어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책 선정할 때 그 지역 작가니 그런 거에 우선 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첫 해만 우리가 지역 작가가 아니라 그 좁쌀 하나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좁쌀 하나는 그 원주의 그 사상가이자 운동가인 장일순 선생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생명도시나 뭐 이런 생명사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책은 좁쌀 하나를 한번 읽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했고, 지역 작가들이 압력을 저한테 참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도서선정위원회의 권한이고, 그리고 지역 작가라고 해갖고 우리가 뭔가 가점을 준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다. 양해해달라. 당해년도 뭐 그런 거 없이 전체 대상은 전체 대상이에요. 책. 당해년도라는 건 무슨 말씀이죠? 뭐 발행년도 뭐 전년도 그런 거 없이. 없이요. 예. 없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책을 선정할 때 조건 거기에 부합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한 책 읽기 운동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조금 더 말씀. 당을 보면은 좀 없겠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책 읽기 운동 선정될 당시에 뭔가 뭐 특별한 뭐 상을 받았던 거 베스트셀러가 됐다든가 이러지 않은 책이었는데 선정돼서 원주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뜬 작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게 어떤 뭐 베스트셀러 이런 거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느냐. 또 베스트셀러 작가들은요, 초청해도 시간이 뭐 해서 아주 북토크할 때 부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는 아까 이제 여기 와서 한 시간 정도 있으면서 정말 파주가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환경을 잘 활용을 하면 그리고 재원 마련도 굉장히 쉽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은 출판협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돼.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떤 민간운동으로서 협업하기 좋은 파트너십이 파주에는 이미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원주와 비슷하게 도시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도시일 것이다. 그래서 도시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공동체 운동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굉장히 거부감 없이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주에서는 한번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책 읽기 운동이 관심 대상에서 조금 더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원주투데이가 하고 있는 공익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입니다. 올해가 이제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한 책 읽기 운동이 어떤 원주 시민의 정신 건강을 높이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면, 걷기 대행진은 원주 시민의 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걷기냐? 다른 스포츠도 많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걷기 운동이고, 또 하나가 건강과 관련한 학자나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어떤 운동보다도 걷기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유용한 운동이 걷기입니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걷기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 도시 원주, 이걸 만들어 가자라고 해가지고 20년 전에 그 한 책 읽기 운동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작년도 포스타입니다. 7일 동안 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7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작년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걷는 겁니다. 원주사랑 걷기 대행진은 6박 7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200km, 무조건 내고 200km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항상 7월 말에서 8월 초, 한참 더울 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왜 그랬냐면, 잠을 자려면 잠자는 단체로 80명 정도가 자는 시설은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학교 교실을 그 숙소로 써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7월 말에서 8월 초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80명이 맥시멈, 그 이상 넘어가면 관리 통솔이 안 되는 거예요. 숙소를 잡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인력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해서 100명 정도가 6박 7일 동안 이제 걷기를 합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는 이제 개인의 건강에서 아까 육체적 건강을 하는 것도 그랬지만, 내가 사는 고장을 한번 내 발로 걸으면서 어떤 애향심을 좀 느끼게 해보자. 사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자동차 생활을 하잖아요. 자동차를 탈 때 보이지 않던 게 버스를 타면 보입니다. 그죠? 내가 운전을 하지 않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이지 않는 게 걸으면서 보이면 보입니다. 이 걷기 그 대행진 제가 20년 하면서 보면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제 뭐 올해 처음 왔다 뭐 몇 년 걷다가 와 원주가 이런 데가 있었어 뭐 이런 소들이 곳곳에 당연히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원주를 보는 거죠. 여긴 코스는 무조건 내고 원주 내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원주 외곽으로 한 바퀴를 사실상 다 돌았어요. 읍면 지역으로 해갖고 시내 지역에서 이제 빠져나가서 읍면 지역을 다 돌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서 6박 7일 200km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200km를 하다 보니까 땡볕에
정말 완전히 그냥 뭐 땀으로 샤워를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좋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극기 훈련이냐 뭐냐 이제 그런데 좀 이따가 그래도 좀 바꿨어요 형태를. 그런데 그때는 낙오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저런 그 불만도 있고 뭐 그래갖고 이제 좀 숲길 중심으로 해서 다시 코스를 잡다 보니까 숲길은 아무래도 걷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키로수를 줄여서 한 150km 정도로 줄여서 했는데 숲길로 걸었더니 낙오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극기 훈련처럼 도로를 걸을 때는 내가 이걸 필히 이제 하고 말게 이거 딴 사람들은 이런 카타르시스 같은 걸 느끼면서 이제 걷는데 완전히 아주 공기 좋고 산길을 뭐 다 이런 데를 다 가니까 마음이 풀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지역의 정치인은 반드시 이거에 참여를 해야 된다. 적어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시의원,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고장도 한번 제대로 모르면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한번 발로 직접 걸으면서 안 보이는 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앞서 한 책 읽기 운동에 도서관 짓는데 크게 기여해 주신 시장께서 고맙게도 그 사람 재임 12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걷기 대행진에 참여했어요. 6박 7일 휴가 내고. 그 시장이 되기 전에까지 포함해서 20년 전체를 완주한 양반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매년 이걸 참여하면서 자기가 지역을 돌아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었겠죠. 야, 이거 걷기 길을 조금 더 좋게 만들면 좋지 않겠어? 그리고 이제 한번 걷기 대행진 끝나고 나면 이제 관련 부서에다가 거기 좀 보수할 건 보수 좀 하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급기야는 원주 구비길 조성하자. 치악산 둘레길 조성하자. 해가지고 원주 구비길, 치악산 둘레길 총 조성한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원주에는 걷기길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좋은 걷기길이. 원주 사람 걷기 대행진에 시장과 시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원주에 각종 걷기대도 굉장히 많고 새로 된 시장은 전임 시장이 하던 거 대부분 잘 이어 안 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정책적인 것도 아니고 뭐 좋잖아. 그러면 내가 옛날 거 똑같이 모방하기는 좀 그렇고 맨발 걷기 축제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맨발 걷기 축제 1회를 하고 올해 2회하고 대대적으로 키워가고 있고 웬만한 도심 속의 어떤 걷기 코스로 연결된 데는 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입구에다 세족 할 수 있게 하고 신발 보관할 수 있는 함 만들고 이 작업이 지금 원주에서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6박 7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루 걷는 건 줄 알았더니. 하루에 원주를 어떻게 돌아볼 수 있겠어요? 그 원주를 다 돌아보려고 처음에 200km 200km 하면서. 그 코스는 어떻게 그건 이제 원주 투데이가 주최를 하고 주관은 원주시 걷기협회가 주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걷기협회 사람들 20명이 자원봉사로 6박 7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식사도 공급해주고 1시간마다 물 같은 것도 공급을 해주고 뭐 이런 이제 코스 설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양반들이 다 하는 거죠. 원주에는 걷기 마니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걷기 마니아들한테 아마 물어보면 거의 99%는 다 원주 사람 걷기 대행진 출신이에요. 20년 하면서 6박 7일로 하면서 걷기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자기네끼리 나가서 6박 7일 같이 하다 보니까 끈끈한 유대가 생기잖아요. 야, 우리 헤어질 때, 야, 이거 헤어지기 아쉽진 거야. 우리 동호회 만들자. 해가지고 동호회를 만들어서 뭐 첫 토회, 둘 토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해서 걷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원주의 걷기 지도자, 걷기 애호가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를 거쳐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역시 원주투데이라는 지역 언론이 어떤 것들을 꾸준하게 펼치면서 한 도시에 걷기길이 이렇게 1000km가 넘는 그 아름다운 걷기길을 만들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례고 도시의 문화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다음은 가족봉사운동입니다. 올해 이제 16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앞서 얘기했던 게 정신건강이고 그 다음에 걷기 대회는 이제 육체적 건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족봉사는 사회운동이고 인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처음에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사설을 한번 씁니다. 지금 한번 15, 16년 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아이가 그때 몇 학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초, 중학교, 고등학교에 부모 15년 전쯤에 그런 자녀가 있었다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자원봉사 점수. 자원봉사 받은 거 실적을 해갖고 도장 받아가지고 학교에다가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랬고, 그런데 애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좀 아는 데다 가서 우리 애 자기 자원봉사 한 걸로 해가지고 도장 좀 해갖고 와서 집에 와갖고 나한테 저녁 때 갔는데 자랑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이제 해갖고서 이제 그건 내지 마. 그리고서 이제 가만히 그랬더니 집사람이 아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뭐 그러냐는 거야. 원주투데이 대표 마누라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잘난 부모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연고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내지 못하고 스트레스고 어디 자원봉사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자원봉사가 점수냐라는 식으로 사설을 한번 썼어요. 그리고 이건 자원봉사를 망치는 거다 오히려. 부모가 편법을 가르치는 거다 아이한테. 봉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편법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러면 좋다. 부모 그러지 말고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봉사를 해서 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원봉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DNA를 자녀에게 심어주자. 이렇게 해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도 제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신문사하고 원주시하고 강원도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공동 주최로 제가 엮었어요. 저는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원주투데이 단독으로 하지 않고 모든 협업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나가면 상 받는 건 다 우리 말고 상을 주는 주체가 상급 단체가 있는 데서 줍니다. 가족봉사 운동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그렇지. 가족봉사 운동 때문에 원주시는 자원봉사 대통령 표창, 국무표 표창을 받았는데 자원봉사 센터도 각종 상을 받았고 아까 한책 읽기 운동에서 시립중앙도서관도 그쪽 분야에서 큰 상을 받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도 지속가능 무슨 발전대회인가 뭔가 거기서 또 큰 상을 받고 원주투데이는 일은 다 해놓고 못 받습니다. 줄 데가 없어. 위에 상위 뭐가. 만들어야 되겠어. 이 부분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면 제가 이제 그런 취지 사설을 써놓고 나서 이거를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봉사하는 것들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우선 원주투데이가 직접 하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갖고 자원봉사 센터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사무국장한테 내 취지를 설명했더니 좋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자율봉사 이래서 우리 동네 일요일 날 아침에 야 애들 나와라 우리 동네 지저분하니까 나가서 청소하자. 그렇게 하고 부모가 나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제출을 하면 자원봉사 점수를 인정해주고 그랬더니 자원봉사 센터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해갖고 그 한 거를 자원봉사 점수로 인증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거기하고 싸웠어요. 자원봉사의 목적이 점수냐? 그건 아니지 않냐. 3년을 싸웠어요. 2년을 싸우고 3년째 되던 해에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좋아. 100시간 했다고 100시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한 달에 맥시멈 몇 시간까지만 인정해 주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가족봉사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기획봉사를 1년에 한 5, 6차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가족봉사운동은 자원봉사센터마다 가족봉사운동이라는 걸 하긴 했습니다. 원주시가 당시에 한 50가족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 정도 참여를 합니다. 원주투데이가 첫해 이 가족봉사운동을 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해서 첫해 참여하는 인원이 777가족. 자원봉사센터가 뒤로 나가자 빠졌어요. 원주투데이 유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런데 이게 잘 맞아떨었던 거예요. 부모들도 고심이었던 거야. 아이들한테 편법으로 그걸 만들어주고 이게 스트레스야. 그런데 원주투데이가 나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걸 인정해주겠다잖아. 777가족이 참여를 하고 아까 한 책 읽기 운동도 이 똑같은 거예요. 이 폼이 똑같은 거예요. 한 책 읽기 운동도. 이렇게 참여 가족들을 또 연중해보냅니다. 이것이 그 효과를 첫해 770가족 참여하면서 이게 효과를 막 보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1000가족, 그 다음에 1200가족, 그 다음에 1500가족 난리가 났죠. 아쉽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시 제도를 바꿨습니다. 몇 년 전에. 대입에서 자원봉사 점수나 이런 거 자원봉사 할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600가족 정도가 참여합니다. 근데 저는 그 발대식을 이것도 이제 출발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그분들한테 정말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원봉사예요. 점수하고 상관없이 지금 자녀에게 자원봉사 DNA를 심어주시려고 하는 여러 그 부모님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인사말을 드렸었는데 어찌됐건 이 운동을 저희가 하면서 제가 지역에서 이런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어디 만났어요. 그랬더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디서 저 모르시죠? 저는 아무 모르실 거예요. 저 가족봉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아까 한 책 읽기 운동을 자녀와 함께 책 읽기에 강조했던 것도 그걸 통해서 자녀와 부모가 소통하는 계기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자녀와 소통하기 좋은 프로젝트가 가족봉사입니다. 최소한 봉사하려면 1시간, 2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부모와 같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저는 DNA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말로 뭔가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남의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네가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기여해야 돼. 그래야지 그 글로벌 인재야. 이런 식으로 이론적으로 가르친다고 아이가 할까요? 절대 아니죠. 부모가 같이 뭔가를 할 때 말 하나도 안 해도 아이한테는 DNA가 심어지는 겁니다.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운동을 했었던 목적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될 나이쯤 됐을 때 이 아이가 부모가 돼서 또 다시 자기 아이를 가지고 가족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원주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자원봉사 문화가 성숙한 도시를 만들자. 이거는 30년, 50년, 100년을 바라보는 운동으로 가져가야 되겠다. 한 책 읽기 운동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 나름 굉장히 보람 있게 그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가 발목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는 그 봉사활동들이 굉장히 조금 위축됐었습니다. 받아주질 않거나
또 모이지를 않으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매년 이제 출발식을 해요. 보통 3인 가족으로 따지면 만약 1000가족이면 3000명이잖아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원주의 시설이 없어요. 이건 시청 옆에 있는 백운아트홀이라는 건데 1000석 정도 돼요. 그러면 신규 가족만 참여를 하십시오라고 안내문을 이제 다 보내죠. 그 신규 가족만 이제 그 참여하고 이제 끝나고 나갈 때면 이제 우리 기자들이 그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나와가지고 가족별로 이제 그 가족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제 아까 연중 기획봉사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재 원주시 자원봉사자 수가 아마도 올해 상반기 이전에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웃기는 게 있잖아요. 그 자원봉사센터에 당시에 이 운동을 이걸 내가 한다 그랬을 때 계속 문제 있다고 반대했던 사무국장이 지금도 사무국장이거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완전히 어디 가서 뭘 얘기하거나 뭐 자원봉사 대회 아니면 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같은 걸 하면 제일 먼저 가족봉사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 원주의 대표적인 자원봉사 운동, 가족봉사 운동 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저를 하늘같이 그 얘기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많이 만들어 준 거니까. 그 상도 많이 받았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뭐. 원주는 좀 뒤에 그 얘기를 할게요. 어쨌건 지금 자원봉사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 중심에는 이 가족봉사 운동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민서로 돕기 천사운동 22년 된. 어느 도시나 다 서로 돕기, 시민 돕기 뭐 하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 가족봉사 운동을 사설을 쓰면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설을 쓰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대부분은 그때 당시에 22년 전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인가? 사랑의 뭐 있죠. 사랑의 열매 해가지고 적십자 회비 등등 해서 반강제적으로 고지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언론 그 단체별로 경쟁하든 뭐 해가지고서는 뭐 저 방송사에 뭐 자막으로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게 내가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게 정말 진정으로 이웃돕기를 하는 건가? 결국은 생색내기용 뭐 이런 것들에서 저는 막상 돈 내려면요 이런 부담이 있어요. 어느 읍면동에서는 100만 원 내는데 우리가 50만 원, 30만 원 내려니 조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액 기부운동을 펼치자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0원 정도를 36만, 그때 당시 뭐 36만 원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모든 시민이 1,000원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운동을 한번 펼쳐보자. 이렇게 해갖고 시작한 운동이 이 천사운동입니다. 뭐 저희 신문에 보면 뭐 거의 매주 1년에 50주 발행하면 40주 정도는 천사운동 광고가 실립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명단에 대한 명단 광고. 이거 은근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판부면 건데 그 판부면에 사는 사람들 이거 나오면 이렇게 보다 아는 사람은 누구 참여하고 누구 참여하고 예. 1년에 한 번은 전체 2주에 걸쳐서 전면으로 한 번에 못 실으니까 보통 여기에 이제 실는 사람이 8,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 호에 4,000명 정도 실고 또 나오면 4,000명 정도 실어요. 요 깨알같이 작은 것인데도 또 이걸 보고 저희 신문 지면은 미담에 관한 한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추석 이후여서 한 면 반 정도 실렸어요. 이거 말고도 또 옆으로 이어짐 해가지고 옆지면에도 이제 반면 정도 실렸는데 평상시에도 거의 반면 정도는 매번 나갑니다.
자, 이 효과가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오른손이 하는 소리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이런 식의 그 성경에 나와 있다고 뭐 이제 이웃도 없는 사람들은 나한테 알리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반대로 간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니까 여기에 나가고 싶어서 합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아주 재미난 사례가 있어요. 식당 개업하면서 어르신 초청 무슨 이제 식사 대접하는 걸 합니다. 그 사람도 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대부분 내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뭐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뭐 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좀 대접을 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미담을 취재하러 가서 물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 앞으로도 매년 하실 겁니다.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하죠. 남한테 알림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 그것들을 보면서 나도 해야지. 그것이 사회적 선으로 자리 잡는 거죠. 도시에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도움을 하는 것들. 그리고 천사운동은 난 1,000원이야.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게 이게 시가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이제 나서면서 사실은 이제 이 돈을 민간 언론이 어떻게 받아갖고 뭘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부분은 공적 기관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가 민간단체인으로 천사운동 본부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운동 본부에서 어떻게 보면 후원금에 대한 모금과 그 다음에 이제 집행에 대한 건 원주시가 이제 대상자를 정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무슨 뭐 건축 대형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쪽에다 얘기해서 1,000만 원 천사운동 후원금 이렇게 낸다고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래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거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겠냐. 나는 1,000원 내는 사람이 좋다. 1,000원 내자. 더 내지 말자. 1,000원. 그래서 만일에 30만 인구가 전부 다가 1,000원. 그리고서 제가 수 없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녀에게 천사 통장 만들어주기. 그래서 자녀가 출생하면 개 통장을 만들고 거기서 1,000원씩 자동이체가 되게 만들어주자. 그것도 아니면 이제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 나이가 될 때 용돈을 주는 것과 동시에 그 통장에서 기부를 1,000원씩 이렇게 자동이체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남을 위해서 그래도 매월 1,000원씩을 기부한다라는 생각을 얘한테 갖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사운동이 지역의 이웃돕기 운동으로 너무 이제 확산이 되고 모든 사람이 관심 갖기 시작하니까 그게 아니라 금액, 그리고 시장하고 같이 가서 기부했다고 이거 찍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체 아니면 이제 단체들도 꽤 많아요. 근데 다행히 원주에 있는 천사 기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진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는 직원들 급여에서 1,000원씩 대신에 회사는 그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급여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원씩 자동이체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끊임없이 많이 하지 말고 1,000원 하자라고 했고, 우리가 기사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도 1,000원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어려워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1,000원 정도는 낼 수 있다. 사실 1,000원은 낼 수 있거든요, 한 달에. 그래서 이 운동을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원주투데이가 여기에 쏟아부은 게 만일에 광고를 돈으로 만약에 받았다면 15억 원 정도는 아마 우리 광고 단가로 그걸 무료로 그냥. 왜? 제가 그 소액 기부운동을 펼치자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게 처음엔 원주시민 서로돕기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천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가지고 가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다 무슨 광고비에 돈 받고 그래. 그럼 그냥 아까 그 전면 광고 우리가 그냥 돈으로 많이 어디다 받는다면 500 받아야 되는 거를 그냥 저는 아낌없이 천사운동, 가족봉사운동, 한책 읽기 운동 이런 거에는
우리 지면을 아낌없이 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금된 돈으로 지금 차상위계층은 매월 10만 원씩을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제 10만 원씩을 더 차상위계층이 이건 천사운동 기금에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반대를 좀 많이 하는데 국가가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민간운동으로 모은 그 기부금을 국가의 역할로 대신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저는 천사운동 분부를 좀 확장을 해서 수요처,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발굴하는 팀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구도 커져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 특히 돈을 다루어야지 되는 문제들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원주투데이가 이 천사운동을 통해서 만든 지역사회에서의 가치는 그 더불어 함께 사는 원주라는 거를 이제 원주에서는 공공연하게 단체장이나 뭐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통용하는, 그리고 원주의 이웃돕기 문화, 원주의 자원봉사 문화는 굉장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성숙한 도시입니다, 원주가. 그걸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드는데 지역 언론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밖에 공원 사업은 혹시나 제가 쭈르륵 얘기하고 우리 편집장님이 나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면 전화로라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마을신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읍면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목표는 25개 읍면동 모두가 마을신문을 만들게 하고 그 마을신문 주체들이 원주투데이의 그 시민기자로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고, 현재 지금 7개고, 고맙게도 또 이 역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조례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원주시가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3년째가 되는 때서부터 읍면동에서 마을신문 만드는 읍면동에는 500만 원까지를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지원해주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원주 포럼은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건데 그 지역대학과 같이 가는 이제 지역사회 의제 발굴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1년에 4차례 지역의제를 가지고 포럼하는 것이고요. 원주시민 녹색장터 삼성한 토요일은 자원 재활용 운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설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 유럽을 갔다가 왔는데 프랑스에 갔었어요. 근데 프랑스 지하철을 탔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이제 파리였었는데 파리 그러면 패션의 도시 어쩌고 그러는데 정말 완전히 어디 저 노무자들만 사는나 할 정도로 그 무채색 옷들로 그 무서울 정도더라고요. 파리의 지하철이.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려하다, 너무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남이 입던 옷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예 안 입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독일을 갔는데 재활용 매장이 정말 무진장 잘 되고 있고 정말 새 옷같이 재활용 매장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운동, 그 자원 순환 운동을 펼치려고 고민하는데 그분 잘 안 돼갖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생겨난 공원이나 이런 데서 토요일이나 뭐 이런 어떤 특정 요일 되면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그냥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주에도 장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 도시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못 얻고 있는 운동 중에 제가 한 것 중에서 다른 것들은 그건 제가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문화를 바꾸는 데는 너무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남이 쓰던 것, 남이 입던 것들을 특히 여자들은 남이 입던 옷은 안 입는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떤 굉장히 그 운동을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한 3, 4년을 제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하면
자발적인 사람이 나와서 장터가 형성되고 그럼 우리는 측면 지원만 해줘야 되겠다. 홍보만 해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되어질 만큼의 문화가 성숙되지를 아직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업 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부스 이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원주학교는 원주의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원주를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했잖아요. 지역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게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 찾아가서 원주에 관한 다양한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사진으로 좀 보면 마을신문 프로젝트고요. 녹색장터, 이 녹색장터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원주학교, 이거 이제 뭐, 이제 포럼이, 이건 원주 포럼 아니고 찾아가는 원주학교에서 그 한 5개 주제를 해갖고 한 10분씩, 뭐 심지어 부동산까지, 원주의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원주의 역사 아니면 원주의 뭐, 원주 생활 뭐 이런 걸로 5개 분야를 나눠가지고 돌아가면서 해서 한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공공기관 찾아가갖고 이게 심평원 건강보험관리공단. 그 외에 이제 뭐 학급 신문 콘테스트도 저희가 했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공익 프로젝트를 전 했습니다. 그동안 29년 동안에. 그 왜 원주투기가 공익 사업에 적극적이냐? 지역신문을 하는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사회운동은 시민단체 몫이거든요. 근데 지역사회에서 좋은 아젠다가 있어도 그것을 수행하고 끌어낼 수 있는 시민단체, 역량 있는 시민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다고 그러더라도 지역 여론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지역에서 존중받는 지역 언론으로 여론 주도력도 갖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여론을 끌어낼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공익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원주투데이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원주투데이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주 시민으로부터, 원주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언론 원주투데이 신문사 대표 원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히 원주 시민사회로부터 존중받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주투데이가 신문을 잘 만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지역사회를 바꾸는 노력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박수를 보내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사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죠. 알게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에너지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보면 손해죠. 경영에는. 그런데 원주투데이 뭐가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들 돈 내고 광고를 하려고 할 때 돈 예산이 없어서 딴 데는 못 주고 원주투데이는 도와주고 싶다 해가지고 내는 광고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경영에도 도움이 됐고요. 우리가 하는 공익사업들은 제가 공익 프로젝트를 생각할 때, 고민할 때, 뭘 한번 해야지. 계속 저는 이제 뭐 공익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니까. 할 땐 첫 번째는 대다수가 참여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이것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나? 그 다음에 행사성 아이템은 안 합니다. 일회성 행사성 아이템은 안 하고, 이게 그 사회 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프로젝트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주관단체 파트너십이 있나?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돈들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걸 통해서 또 신문 콘텐츠로서 재활용할 수 있겠는가의 부분 보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여태까지 한 모든 프로젝트는 수익성은 배제했습니다. 신문사가 돈 벌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순간 그 프로젝트의 순수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수익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아예 프로젝트를 고민해서 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원주투데이가 지금
지역에서 적어도 존중받는 언론, 지역 신문으로서의 경쟁력. 지금 원주에 뭐 여러 언론이 있지만 규모가 그 큰 언론들 다 제끼고 원주투데이는 원주의 주류 어떻게 보면 메이저 지역 언론이고 그거는 지역 일간지 지역 방송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문을 잘 만들어서 기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했고 그것이 현재 원주투데이가 29년 동안 힘들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지금 직원이 저희가 10명인데 이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하면 특히 원주에서 강의를 제가 이제 사회단체나 뭐 이런 걸 대상으로 강의할 때 많이 쓰는 문구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파주론이 아니라 원주론인데 저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갖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역신문이 지역 언론에서 그리고 한 도시가 대한민국 마음에 안 드는 게 많고 뭐 고치고 싶은 많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주체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많이 힘을 합친다면 지역 정도는 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가면 파주는 바꿀 수 있다. 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번 어떤 것이든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